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글쎄요, 이 하락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움직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투자 시장이나 그런 데서,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아, 뭐 가격이 아무리 그 뭐 종목의 그 종목이나 코인, 뭐 토큰에 대한 그런 가격 변동이 심하게 저기 일어나도 그 투자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움직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맨 처음에 그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자금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USDT와 USDC로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예,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이 정도만이라도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USDT 도미넌스는 지금 계속 이렇게 자금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좀 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70B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하여간 흐름은 좋습니다. USDT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뭐 거래소 이슈로 인해서 가격들이 다 폭락을 했지만 일단 자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USDC로 봤을 때는 제가 코인 시장도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39B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껑충껑충껑충 내려가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도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현재 42B 위로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봤을 때는 여기까지 3%까지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는데 현재로서는 1.91, 오늘 봤을 때는 1.91 정도 되고요. 한 1%가 자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현재는 아직 그 침체기의 위험이 있는 그 구간에서 일단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이 계속 여기서 뭐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단 정체돼 있고 갑자기 이렇게 그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금이 훅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이 29K를 넘어서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기적으로 흐름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얻다가 어제처럼 갑자기 이제 밤중에 이게 쑥 하락을 하게 되면 잠자고 있어 가지고 대응을 못 했겠죠. 저도 대응을 못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수익권이 있는 코인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뭐 훅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간 쪽의 그런 계정은 한 약 10% 정도 마이너스, 총 이제 합쳐 가지고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어간 거는 지금 한 5%에서 6% 정도 이게 좀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이제 어저께 좀 밤중에 좀 안 자고 좀 보고 있었으면 좀 대처를 했을 건데 대처를 못한 상황이라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 상황에서 솔직히 가격이 혹 떨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손절하는 거. 근데 이 손절이 정말 맞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싸리 이럴 때는
그냥 저처럼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상황 그다음으로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떨어질 때 손절을 해 버렸으면,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뭐 일부 매도를 해 놨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손절을 딱 쳐 버리면은 정말 그게 좀 안 좋거든요. 손절했다가 이제 바로 딱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마음의 동요가 너무 커요. 이제 내가 손절하는 가격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더 크고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럴 때는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USDT 도미너스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뭐 신고가 갱신하러 갈 태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가가 여기고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자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제 그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죠? 자금이 계속 알트코인으로 지금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어도 그 알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게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구간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아래로 막 흔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볍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알트코인을 거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움직임보다 그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중요한 구간에서 이게 가격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까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코인 시장을 그나마 주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이더리움이 다시 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다시 견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도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얘도 같이 떨어질 거지만, 이더리움이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져도 이더리움이 만약에 가격을 버텨준다면 비트코인의 그 하락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보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예, 이더리움과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는 지금 이제 다르게 디커플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코인 시장의 이제 악재로 인해서 이제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하여간 뭐 그런 악재가 나오려고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 돌발 상황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건지, 뭐 그거는 솔직히 당사자 아니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락했구나.' 정도지, 뭐 특별하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뭐 저 비트까지 뭐 떨어지고,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일단 가격, 이게 그 코인 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거는 현재 요 가격대에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있는지를 보시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얘가 가격이 더 하락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 가지고 상승하겠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시장을 이게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머리만 아픈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에서 이제 이게 떨어져 가지고 106에서 108 정도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제 강달러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시장에 이게 그 달러 인덱스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스닥도 나스닥 100 차트고요. 나스닥도 일단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MS 시그널선을 이제 지금 터치하고 내렸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꼬꾸라져 버리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 나스닥 차트와 어차피 디커플링 돼 있으니까 보질 않으시겠죠. 뭐 지금도 보신다고 그러시면은 좀 거시기 합니다. 뭐 지금 완전히 틀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 차트를 이제 참고를 해서 거래를 하신다는 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코인 시장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USDT 도미넌스를 보십시오. US 도미넌스가 코인 시장에서는 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지 USDT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은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이제 반대로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꼭대기에 있을 때 얘는 지금 이게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보게 되면 이렇게 땅바닥 땅바닥식으로 나왔네. 이제 그 W 파동식으로 돼 있네. 그러면서 상승하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싸리 나스닥 차트보다 USDT 도면에서 더 낫다. 오늘은 심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하락을 하게 됐으면 심리적으로 이제 그 동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오늘 올려드렸던 이제 아이디어 차트도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요한 위치에서 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받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할 거는 내가 현재 이 위치에서 현재 내가 그 매수한 평균 단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치한 그 가격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수한 매수 평균 단가가 현재 위치보다 저 밑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매수한 단가가 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대응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이제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다 그러시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비두셔야 돼요. 여기서 물을 잘못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상승할 줄 이게 살금살금 이렇게 상승할 줄 알고 물을 탔는데 좀 올라오다가 이게 떨어져. 이렇게 돼 버리면은 비중이 더 높아져요. 더 위험합니다.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물을 타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졌을 때는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살짝 올라오니까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을 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조금 사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쑥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수한 금액만큼 여기서 팔아버려. 그러면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수가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게 하락했을 때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이제 넘는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밑에서 이제 한 번에 탁 물을 타서 이제 그 평단가를 확 내리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마이너스 20%다. 현재 만약에 뭐 마이너스 뭐 한 25%다 하면은 여기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물을 타면은 얘가 좀 내려오니까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어치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게 살짝살짝 올라오는 거 보니까 100만 원을 타게 되면 여기 한 중간쯤 오겠지? 그러면은 여기 중간쯤은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어치 물을 타. 그러면 이제 100만 원어치 여기 나오는데. 근데 쭉 와 가지고 한번 그냥 탁 터치를 하고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커트를 하면 되는데 커트를 못 해요. 근처에도. 그래도 이거 좀 내려왔다가 이게 탁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갈 한 번 터치할 것 같은데 또 기다리게 된다고요. 이제 그래 가지고 다행히 올라와서 터치를 여기서 매수한 요게 밑에서 물타기 한 그런 물량을 위에서 털어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제 비중만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이제 시점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있을 때는 물을 타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마이너스 30%가 정도 있을 때는 거의 금방 한 번씩 쭉쭉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쭉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사고, 조금 사서 다시 올라오면 무조건 요거는 여기서 산 거는 이제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는데 여기서 왕창 타가지고 이거 떨어지니까 올라갔을 때 이거를 다 털어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조금 사서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요만큼만 일단 털어낸다. 매수 원금만큼 털어내고 수익에 해당되는 걸 그냥 모아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매수 평균 단가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제 물을 타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 코인 가지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단기로 들어가 가지고 일단 보통 다 1차 매도는 했습니다. 1차 매도는 다 하고 이제 밑으로 훅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커트를 못 해가지고 이제 자느냐고 커트를 못 했죠. 예약 주문을 안 걸고 그냥 자서 예약 주문을 안 걸고 나서 좀 그런 건데, 제가 룸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룸도 이제 쭉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지금 한 9%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1차 매도하고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훅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요 마이너스는 코인 시장에 자금이 일단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복할 시기에 이제 회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하락하고 있을 때 이제 조금 올라온다고 이제 그냥 바로 다 손절을 하시게 되면 좀 고통을 따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좀 하세요.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자금은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응할 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행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해서 살짝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면 여기서 살짝 매수를 하고 이제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만약에 그게 겁나서 못하겠다, 이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겁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손을 대지 마십시오. 아예 손을 대지 않으시면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TRX 이제 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 발행을 하면서 약간 좀 이상해졌습니다. 현재 심은 이제 중요한 위치,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요게 중요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가격이 떨어져도 큰 뭐 요동 같은 게 잘 치질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 거.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살짝 올라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 비트코인이나 이제 그 코인 시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그 힘을 발휘해서 이제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이러한 코인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렇게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단 트론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1이 지금 깨졌습니다. 이제 1달러가 깨져가지고 살짝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제 가격이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패킹이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약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깨지게 되면은 이제 그 매도세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일봉상에서는 요 구간으로 올라와서 가격을 유지해야 이제 1달러에 이제 패킹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살짝 매수를 해서 여기서 살짝 매도해서 단기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코인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는 코인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움직임이 거기 패킹이 만약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훅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몰리면서 이제 가속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살짝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구간은 주봉상은 여기까지입니다. 0.05358. 그래서 이 위에서만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이제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일봉상은 지금 이게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1달러도 이제 그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 일단 괜찮지만 심리적인 동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시간이나 코인 시장,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괜히 여기서 욕심에 매수를 해서 이제 먹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지금 없잖아요. 지지와 저항 구간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 여기서는 여기서 조금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그래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수를 늘려가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지와 저항선이 없잖아요. 지지와 저항선이 없고 여기 저항대잖아요. 여기가, 여기 위가. 그러니까 저항대니까 여기서 HA, 그러니까 위가 저항대인데 지지와 저항선도 여기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지지와 저항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HA 로우선, 일봉상 HA 로우선이 지나가고 여기는 주봉상 HA 로우선이 지나가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상승 좀 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여기서 매수한 걸 매도를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데 트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론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된다. 예, USDT.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선이 있기는 있네. 여기서는 여기 우리나라 원화 차트에서는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 월봉상 M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 0.5 구간 84.6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매수를 해서 살짝 올라왔을 때 이제 여기서 매수한 거를 매수한 원금을 매도를 하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수를 늘려가는 그런 거는 이제 가능을 하겠네요. 그런데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없다. 예, 그러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게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장기 거래를 보통 하는 거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개는 마이너스 10% 이상 그냥 떨어지면 그냥 일정 금액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그냥 사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최소한 내가 산 지점에서 5% 이상은 항상 올라옵니다. 기다리시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뭐 다른 코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제 한 5%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면 그냥 어 가만히 내비 두시면 됩니다.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수를 늘려가도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을 여기서 조금 사더라도 얼마나치를 사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뭐 사봤자 여기서 뭐 비트코인 하나 살 만큼 돈을 투자해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수점으로 사는 거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사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보통 한 뭐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살까 말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5% 올라갔을 때 뭐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5%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이렇게 사 버리시게 되면 그 돈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와도 이제 보통 이제 팔질 않고 내비 두는 게 장기 투자인데, 올라왔을 때 팔지 않고 계속되면 돈이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시드가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 이상 갔을 때 그냥 무조건 여기서 그냥 파 둡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 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10%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좀 사시고, 여기서도 10% 떨어지면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10% 떨어지면 여기서 사시고, 그러면은 거의 어 매수 평균 단가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장기 투자인데 마이너스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시게 되면 이제 요거를 다시는 나의 매수 평균 단가까지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 와요. 장기 투자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자금을 집어넣어서 한 번에 많이 사게 되면 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마시고 내가 뭐 꾸준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금액, 내가 뭐 이렇게 10%씩 떨어졌을 때 뭐 100만 원씩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씩 사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그러면 10만 원 있으면은 계속 그냥 사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저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사야지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막상 그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면 못 사요. 하나도 안 샀는데 그 밑에까지 떨어져.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뚝 떨어지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래요. 이제 10K까지 떨어진다. 뭐 11K까지 떨어진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9K까지 떨어진다.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막상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못 사요. 여기서 아예 사질 않았기 때문에 아예 못 산다고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지점을 넘어갔을 때 이제 보통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제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밑으로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어느 이제 지점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여기까지는 올라야 돼요. 19K까지. 그래서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19K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시 불장이다, 상승장이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 막 떠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사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못 사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무조건 10% 이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눈 지금 갖고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나의 그런 그 시드 관리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냥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밑에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사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믿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사시는 분들, 그분들 아니면은 사실상 못 사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분을 믿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사라 했을 때 샀어. 근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솔직히 좀 원망을 좀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가르쳐 줘 가지고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또 하나 BNB, 요 세 개는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현재 요것들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훅 떨어져 가지고 얘는 얼마 뭐 떨어지지도 않았네. 바로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죠. 요거는 뭐 10% 이상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해 가지고 요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떨어져서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겠죠. 여기서 꼭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 거의 어우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시가에서 떨어진 거는 얼마 되질 않으니까 사실상 어 못 샀을 겁니다, 이건.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회다. 이게 10% 떨어졌을 때 얘네들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 기회를 맞이할 때 이제 지지를 받는지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게 확 이렇게 가격이 쭉 떨어져 가지고 이게 꼬리 잡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요 부분에서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사 가지고 얘가 더 떨어져 있다고 그러시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살 거야 그랬는데 얘가 가격이 쭉 떨어져 가지고 10% 이하로 딱 떨어졌을 때 사. 근데 현재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기다릴 줄 아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칼날에 그냥 사버리고 이렇게 물려버린 거니까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고요. 현재 이렇게 한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지지받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캔들이 마감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올라 가지고 이제 꼬리 잡고 올라왔을 때 이제 요때는 많이 못 사요, 사실상. 여기는 공격적인 매수라고 해서 보통 내가 이게 10% 떨어졌을 때 한 30만 원씩 살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한 10만 원이야 떨어져서 이렇게 꼬리 잡고 올라올 때 한 10만 원 정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30만 원 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기 거래로 보는 것 중에 이제 BAT인데요. BAT가 사실상 얘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 힘은 별로 없지만 일단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간인 여기 매물대 구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힘을 발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발산할 때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확 떨어져 있을 때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좀 위험하죠. 아무리 기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같은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코인,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장기 투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까지 이제 그렇게 그런 코인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시겠다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BAT를 가지고 왔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일단은 기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구간 아닙니까? 여기 주봉상 HA 로우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일봉상 마이너스 100 지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하게는 이제 좋은 위치에 한번 왔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고 이렇게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근데 추매를 한번 하고 싶어요. 좀 비중이 너무 작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먹고 남겨놨어요. 남겨둔 코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비중을 여기 좀 늘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코인을 한꺼번에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현재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매도하고 남아있는 게 한 50만 원인데 얘를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보다 더 많은 1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사겠다 하게 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뭐 거의 여기 근처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보고 수익을 내서 다시 그 비중을 늘리려고 샀지만 나의 매수 평균 단가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다시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사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게 50만 원이면 보통 한 반 정도, 그래서 한 25만 원에서 이제 최대 한 25만 원 정도 하셔 가지고요. 매수 평균 단가가 너무 여기 근처로 오게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예전부터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코인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코인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비중 조절을 하셔 가지고 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지금 10% 이상 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요렇게 저기 MS 시그널 지표를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보셔 가지고 MS 시그널 선이 요렇게 와 가지고 요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지지받는 게 MS 시그널 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예, 고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지만 MS 시그널 선이 여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 가지고 샀는데 MS 시그널 선 여기 밑에 있으면 MS 시그널 선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구간이더라도 MS 시그널 선 위로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그때 사셔야 돼요. 고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 차트에서 추세를 보는 거는 MS 시그널 지표니까 이 MS 시그널 선하고 여기 보시면 요런 M 시그널 선, 그런 데서 이제 근처에 있으면 반드시 그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구간과 MS 시그널선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상승하게 되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좀 올라와도 저 위로 얘가 도망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인 뭐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이제 비중 늘리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시고요. 대처할 수 없으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한 2-3일 정도는 만약에 '나는 대처를 못 하겠다 아예.' 그러면은 차트를 보지 마세요. 예, 차트를 계속 보시게 되면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꼬드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꼬드기게 돼서 그 꼬드긴 거에 넘어가서 이제 실수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지금 만약에 실수를 하시게 되면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시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만 기다리시게 되면 상승할 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상승할 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인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같은 거를, 아니 BNB는 아직 아니고요. BNB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얘가 움직이는 걸 보시고 쪼끔이라도 담아 두시는 게 이후에 거래할 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쪼금이라도 지금 담아져 있으면 나중에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듭니다. 근데 아예 없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해 놓으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그 약간 그 심리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뷰의 그 아이디어 업데이트로 내용을 이제 저기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가능하면 10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